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국정평가라고 그러는데 24%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보수층의 이탈입니다. 보수층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한다는 응답이 4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한다는 응답은 50%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이 반반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비판하는 보수층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중도층과 소위 진보층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자중질환이라는 뜻이고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지지 기반이 무너지면은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당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나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지율로는 3년 동안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면서 일어났다가 하면서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뚜벅뚜벅 갈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에 대해서 자신은 로드맵에 맞춰가지고 뚜벅뚜벅 가겠다고 그러는데 뚜벅뚜벅 가려면은 힘이 있어야 뚜벅뚜벅 갑니다. 배짱이 있어야 뚜벅뚜벅 갑니다. 방향성이 맞아야 뚜벅뚜벅 갑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뚜벅뚜벅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3년 동안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거나 주저앉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보수층의 이탈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수층이 왜 이탈했느냐?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한정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부 총질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로 쓴 말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란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바로 윤석열 씨죠. 2022년 여름에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요지는 내부 총질을 하던 이준석이 물러나니까 참 잘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내부 총질을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했습니까?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내부 총질 선수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대선 1등 공신인 이준석 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하면서 자신이 점찍은 김기현 의원의 방해가 되는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까지 저격한 것 아닙니까? 더구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그러고 또 윤석열 추종 국회의원들은 나경원을 규탄하는 연판장을 돌리면서 한 사람은 반윤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반윤 우두머리 나경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을 저격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의 명수죠. 그래서 지난 총선에 진 건데 마지막에는 누구를 내부 총질했느냐? 바로 보수 중에 보수고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의사 집단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교하자면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민노총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민주당이 민노총을 공격을 해가지고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그런 도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자기 편을 늘리는 것 아닙니까? 패싸움 아닙니까? 정치의 기본이 패싸움입니다. 그럼 같은 패끼리는 뭉치고 늘려야지.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의사들을 향해서 내부 총질을 한 결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 있네요. 한동훈에 대한 거의 공개적인 비판. 선거를 한참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거의 공개적인 비판, 심지어 그만두라고 하는, 자, 뭐 본인은 오해였다고 하지만은 그 말은 믿을 수가 없고, 내부 총질의 끝판왕이 바로 의료 대란이고, 이번에는 의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집단적으로 약 100만 표가 된다는 그 의사표가 집단적으로 국민의 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기권하든지 민주당으로 가든지 개혁신당으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이 참 어두운 것은 이 국가적 불행입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지지율도 최소한 40%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고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이 삼관왕 위치에 있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대통령은 절대로 내부 총질하면 안 되고 국민 전체를 묶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 편을 하나씩 저격해가지고 배제해버리니까 결국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의 다리를 하나씩 잘라내다가 지금 다리가 한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의자 다리가 4개가 있어야 제대로 버틸 수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답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상 그것을 실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특히 의료 대란 문제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보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료 대란을 일으킨 그 수법이 완전히 좌파적 수법입니다. 그리고 이 의료 대란, 이른바 의료 개혁의 논리가 좌파적 포퓰리즘입니다. 이것은 보수적 가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경제를 중요시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2,000명 늘리는 등등 이 이른바 의료 개혁을 하겠다는 그 논리는 국가 주도입니다. 아니, 국가의 전횡입니다. 시장 경제, 자율성, 시장 경제, 즉 의료 수가를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성, 의사 집단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그게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사람 수를 늘려가지고 좌파 정권 들었으면은 공무원 수가 늡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의사 수를 늘려가지고 이른바 낙수 효과란 걸 가지고, 낙수 효과란 걸 뭐냐면은 1년에 나오는 의사 수를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버리면은 그동안 그 사이에서 서울 같은데 도시에서 제대로 근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지방이나 필수과로 갈 것이다. 이걸 낙수 효과라 그럽니다. 그걸 기대했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어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물량공세입니다. 시장의 기능에 맡겨 놓으면,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의료수가를 명의 뛰어난 의사는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더 받고, 그렇지 못한 의사는 덜 받도록 하는 게 이게 의료수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반영해 가지고 또 산부인과 응급실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은 의료수가를 좀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 만큼 돈을 더 벌게 하도록 하는 게 이게 바로 시장 경제인데, 그런 거 쌍무시해 버리고 사람 숫자 늘려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의료 대란을 바치고 있는 게 좌파 포퓰리즘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가 아니란 거죠. 우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의료 대란에 관한 완전히 좌파적 방식으로 하면서 플러스 의사들을 적으로 만들면서 보수 전체를 분열시켜버리고 총선에서 참패하고, 참패한 뒤에도 계속 그 방식으로 뚜벅뚜벅 가겠다고 하니까 제대로 된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의료 대란 해결 없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3년 동안 의료 대란을 껴안고 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까요? 지금 의료 대란이 해결되려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내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정원 고집하지 않겠다, 원점 재검토 이렇게 선언해버리면은 그 다음날부터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돌아옵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이번 두 번째 방식은 며칠 안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늘리는 이 행정행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집행정지. 그 집행정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1심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본안소송, 가처분 신청 사건의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는 2,000명 늘리지 말라는 결정이 내리면은 사실상 2025학년도에서 2,000명 늘려서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시간을 벌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그럼 그 1년 동안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번 결정이 기각으로 나오면은, 즉 의사들의 패소로 나오면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법원도 의사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병원, 큰 병원부터 도산하고 말기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이 계속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죽어나가는 이런 사태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한국 의료 붕괴로 가는 내리막길을 아주 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3년 더 버티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의료 대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임기를 채울 수 없다. 그런 것은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수를 했다고 그럽니다. 구수에서 뭘 배웠을까요?
내 인생에는 마감 시간이 없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한 것은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하루는 24시간이고 노숙자에게도 24시간입니다. 시간은 가장 공평하고 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시간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정치와 전쟁에서 시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용산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거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가지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을 반드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중구난방으로 해야 됩니다. 중구난방은 여러 사람이 입을 벌리면 막기 힘든다는 건데, 글도 쓰고 시위도 하고 편지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표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하나 좋은 것은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문제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해결됩니다. 감사합니다.